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될 정도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억지로 맞춰 살아오다가 나이 들어서야 진짜 자유를 찾은 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은 용기를 내어 이 놀라운 현실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늙어가며 챙길 건 사람보다 내 컨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를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찌뿌둥하고 허리는 뻣뻣한데 문자 한 통이 울립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마음은 피곤한데 괜히 거절하면 사람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머리는 띵하고 발목은 시큰한데도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하며 스스로를 밀어붙이죠. 그렇게 한 번씩 만나고 나면 이틀은 누워 있어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반복되면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챙기느라 내 몸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젊을 때는 그런 희생이 당연했습니다. 자식 돌보고 배우자 기분 맞추고 친구들 부탁 하나라도 거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몸이 쉽게 회복되지도 않고 무리한 하루는 다음날 통증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제는 누구 기분보다도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는 74세 윤재분 씨는 과거엔 모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성가대, 마을회관 회식, 고등학교 동창회까지 매일 일정이 꽉 찼습니다.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허전해서 일부러 스케줄을 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심한 감기 몸살로 입원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느낀 것은 사람이 없어도 너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푹 자고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그냥 누울 수 있는 상태. 윤 씨는 퇴원 후 아예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피곤에 찌들어 살던 몸이 한 달 만에 가벼워졌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소화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내 몸을 점검하는 살, 피곤하면 약속을 미루는 용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낮잠 자는 여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건 사람을 끊고 내 컨디션을 우선순위에 둔 덕분입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웃는 척하면서 속은 뒤틀리고 앉아있는 것도 괴로운데 괜히 미소 지으며 고통을 참는 삶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우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은 결국 내 컨디션을 뺏기는 삶입니다. 약속 하나 지키려다 몸살로 끙끙 앓고 남 기분 맞추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낭비를 막아줍니다. 내 몸이 힘들면 그냥 누우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내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내 몸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조용해지고 조용해야 내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이 땡기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쉬고 싶은지 그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남 챙기느라 망가진 내 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노년의 가장 큰 사치는 화려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애써 맞추느니 혼자가 낫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날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무슨 얘기를 꺼내도 상대의 표정부터 살피게 되는 날. 평소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
괜히 날카롭게 받아들이고 상대 기분 맞추느라 내 감정은 꾹 눌러야 했던 하루. 그러고 나면 남은 건 묘한 허탈감과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자괴감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애써 맞춰야만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이해도 하고 갈등이 있어도 해결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그걸 반복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누구에게도 억지로 나를 꺾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하정미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한 지인을 통해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성격과 생활 방식이 지나치게 달랐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TV 소리, 식사 습관, 쓰레기 버리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고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해 하 씨는 늘 자신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끝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방식대로 해줘라는 잔소리가 이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외롭기 싫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크게 다투고 며칠간 냉전 상태가 이어졌고 그때 하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땐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는데 같이 사니까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구나. 결국 그는 조용히 집을 나와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라 나를 매일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100배 나아요. 우리는 자꾸 함께 있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소중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닳고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내가 작아지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늘려놓습니다. 혼자 있으면 때로는 외롭지만 내 감정 하나하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관계 속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든 10시에 일어나든 라디오를 켜든 침묵 속에 있든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냉장고 속 반찬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밤에 불을 켜놓고 책을 읽어도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내 기준, 내 감정, 내 리듬대로 흘러갑니다. 노년은 맞추며 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맞춰주느라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말고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내 마음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도 서운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내게 좋은 걸까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써 맞추느니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지갑이 덜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여유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잔고가 횡한 걸 보고 도대체 내가 뭘 썼지? 하며 깜짝 놀란 적.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별거 한 건 없는데 외식 몇 번, 선물 하나, 누가 오랜만에 보자 해서 낸 커피값, 갑자기 생긴 생일 축하 모임, 그게 다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무심코 쓰는 돈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낸 밥값, 분위기 맞추려 산 옷, 괜히 미안해서 꺼낸 지갑.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유지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됩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지출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거 안 하면 내가 좀 없어 보이겠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같은 마음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78세 조명희 씨는 과거 5개의 모임을 매주 돌며 지냈습니다. 경로당 노래교실, 반창회, 종교 소모임, 봉사단체, 그리고 가족 모임까지.
일주일 내내 약속이 끊이지 않았고 외출 준비에 택시비, 밥값, 선물비까지 쓰다 보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 넘게 나가버렸습니다. 정작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고 늘 통장이 바닥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일주일간 집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에 모임을 전부 빠지고 외출도 안 하고 배달음식 대신 냉장고 안에 있던 걸로만 지냈는데 놀랍게도 그 한 주간의 지출이 평소의 5분의 1도 안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과감하게 모임을 줄이고 꼭 필요한 약속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건강식품을 사고 좋아하던 책을 사읽으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람 많은 곳을 줄이니까 돈도 남고 마음도 남더라고요. 혼자 살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뭐 입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나 하나 먹고 자는데 필요한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남 눈치라는 항목이 지출 목록에서 사라지니 지갑이 오래 갑니다. 또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고 매일 세수하듯 쓰던 돈을 아껴 쓰게 되니 소소한 여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쓸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괜히 사두고 안 쓰는 물건, 어울리지 않는 옷, 형식적인 선물에 돈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몸에 필요한 물, 내 마음을 살리는 책, 그리고 적절한 휴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줄이니 지갑이 남고 그 여유가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삶은 바로 그 불필요한 지출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단순해지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곧 지갑의 여유를,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남은 돈은 이제 진짜 당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네 번째 이유는 내 속 편한 대로 사니 스트레스가 없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하루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TV 소리 크다고 타박 듣고 밥상 메뉴 놓고 말꼬리 잡히고 뭐하나? 내 마음대로 했다가 괜히 짜증 섞인 한숨 들으며 기분이 망가졌던 날.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써있는 그 불만 때문에 식사 내내 숨을 죽였던 적.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하는 자괴감 느껴보신 적 있죠? 노년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었을 땐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의식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그 감정이 오래도록 남아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3세 송현옥 씨는 남편과 오랜 시간 별거 끝에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외로워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지만 송 씨는 오히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눈치 보며 말 한마디 조심하던 시절엔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니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아침엔 눈 뜨는 대로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커피잔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내 속도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편하네요. 아무도 나한테 기대 안 하니까요.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사람과 떨어져 산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 감정,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분이 꿀꿀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엔 그냥 이불 속에서 꼼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눈치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강제로 단절된 고립은 외로움을 부르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요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꾸만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을 차지하던 쓸데없는 걱정도 점점 사라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불편함이 섞여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그런 긴장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불필요한 긴장을 깔끔히 없애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답게 나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자유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늙어갈수록 스트레스가 병보다 무섭다는 말 실감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속도에 맞춰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정신이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한 하루. 그것이 곧 정신의 평안이고 그 평안이 쌓이면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건 마음이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상처 없이 보호해줄 고요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평온을 드리는 그 천문이 바로 혼자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번째 이유는 연락을 끊었더니 마음의 병도 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매번 내가 먼저 하고 모임도 늘 내가 챙기고 약속 시간도 내가 맞추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한 듯한 무관심과 때로는 무시.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마음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끈찬이 미안하고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주 연락 온다고 따뜻한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내 감정을 갉아먹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라는 환상이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6세 장정순 씨는 평소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인복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자주 맡았고 모임을 주도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늘 남의 말을 들어주고 웃음을 줬지만 정작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장 씨는 불면증과 공황 증세로 병원까지 찾게 되었고 의사는 사람에게 너무 지쳤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모두 나가고 전화번호부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약속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하루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사람을 줄이니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오해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약속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해방감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내 감정이 흘러가게 두고 내 상처가 스스로 아물 시간을 주는 삶.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만성 통증, 우울, 수면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상당수가 사람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경을 바꿔야 낫습니다. 그 환경이란 관계를 줄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조용한 삶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당신 안에 쌓인 불안과 분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감정은 점점 정돈됩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다고 인생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끊긴 자리에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사람을 줄이고 혼자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의 병은 서서히 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해진 내 마음이 늙은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런 방법으로 도움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자주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조급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까지 마음 편할 날이 언제였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이 꼭 스트레스로 가득해야만 할까요? 분명히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노년의 진짜 평안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많은 공유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6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맞잖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 같으면 안 저랬을 텐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전부인 듯 느껴지고 내 방식이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관계를 망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키운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방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방식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 그것이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장영숙님은 70세입니다.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도 껄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장영숙님은 나는 그저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애들은 왜 자꾸 버릇없게 굴고 남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생각이 있고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걸 존중받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영숙님은 이후 대화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가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도 자주 웃고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내가 다 맞을 필요는 없었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이 사례처럼 틀릴 수 있다는 여유는 단순히 고집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만 생각해도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달라서 불편했던 게 아니라 내가 맞서려 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아닐까요? 노년에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고집보다 여유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마음은 고립을 만들지만 나도 몰랐네라는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자주 부딪히고 있다면 혹시 내 말이 너무 강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결국 마음의 여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질 때 진짜 평화로운 노년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도 깊어지고 섭섭함도 자주 찾아옵니다. 가족이 무심하게 느껴지고 이웃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말없이 견디는 아픔과 사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뜸한 이유, 배우자의 차가운 말투, 친구의 어색한 행동,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할 고통이나 피로 혹은 나름의 걱정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 채 오해만 키우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거칠어 보여도 그날따라 속이 많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도 그 순간 다른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한번 접어보면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넘기면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인간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까운 가족과 자녀, 친구, 이웃과의 갈등은 말로는 작지만 마음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입니다. 내가 조금만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도 언젠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혜분님은 71세입니다. 남편과 자주 부딪히고 며느리와도 대화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이 싫었고 남편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대요. 그걸 모르고 저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며 혼만 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혜분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도 상대의 사정을 모르고 내 감정만 앞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정혜분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기 시작했고 며느리에게는 짧은 문자라도 따뜻하게 인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손주와의 영상통화가 일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그들도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이처럼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안의 불만도 줄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단단해지면서도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방식을 믿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서 참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세요? 연금 받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아껴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손해예요. 이런 말들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내 삶의 방식이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닌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나에게 맞았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전략하며 사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소소한 즐거움에 돈을 쓰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남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노년에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흔하게 들리지만 그 삶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해석됩니다. 누군가는 자주 여행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집에서 손뜨개나 글쓰기 같은 취미를 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방식이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가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고집을 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타인의 조언을 듣되 그 조언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도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말에 내 삶의 방향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답이 있지만 내 인생에는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은 단순히 물질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 만족스럽다면 그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제 좀 누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건 너무 낡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고 내 방식대로 성실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조말수님은 올해 70세입니다. 퇴직 후에도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며 만류하지만 조말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일하고 손님들이 고맙다고 말해주면 그게 내 사는 이유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일할 때 가장 건강하고 밝다는 걸 알고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나답게 사는 방법이 이거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조말수님의 이 말은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을 믿는 태도가 얼마나 단단한 삶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 손주의 교육, 친구의 가정사까지 어느새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마음을 쓰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어느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감정도 에너지도 거기 다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고마움보다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줬다는 마음과 간섭받았다는 상대의 감정이 부딪히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든 부모로서 자녀의 삶이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일 뿐 인생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할 수 있는 조언만 하고 나머지는 믿고 기다리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부모의 경험이나 방식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됩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 지인 사이에서도 참견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결국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선의였지만 듣는 쪽에서는 간섭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고 판단하고 나서기보다 때로는 물러서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과 남의 삶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상대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지켜줄 때 서로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마음을 쏟는 대신 지금 내 삶에 더 집중해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신옥남님은 69세입니다.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못마땅해서 자꾸 조언을 하게 되었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신옥남님은 내가 너무 깊이 관여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모든 간섭을 멈추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손주와도 자주 연락하며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때론 상대에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물러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신옥남님의 말처럼 거리를 지키는 지혜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 가지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피곤한 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참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 써도 돌아오는 건 항상 따뜻함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자책이 들고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온통 타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고 인간관계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심스럽게 하되 무조건 참고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했는데 상대가 싫어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태도를 가진다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그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무리해서 들어주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건네는 일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할 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 당당함이 있고 그 당당함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정래님은 올해 74세입니다. 평생을 내하며 살아오셨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도 항상 부드러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쌓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고 나중에는 혈압까지 올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상담사에게 이제라도 나를 좀 챙기셔야 해요.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야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은 후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엔 하기 싫은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고 가족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친구들도 이제야 진짜 김정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김정래님은 용기 내서 나를 표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노년을 편안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사회에서는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쓰며 한 걸음씩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노년까지 이어지면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정작 은퇴 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웃의 눈치, 자식의 시선,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일하네? 그 나이에 저런 옷을 입는다고? 혼자 밥 먹는 거 좀 없어 보여. 이런 말들에 괜히 움츠러들고 하고 싶은 일도 망설이게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은 한순간 스쳐 지나갈 뿐 내 삶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눈치를 보며 살면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나는 내가 좋으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옷차림, 내가 편해서 선택한 일상, 내가 즐거워서 나간 모임이라면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잘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사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시대일수록 나만의 방식에 당당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꿈을 꾸는 사람, 여전히 일하는 사람, 취미에 빠진 사람, 혼자 여행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라는 생각에 자꾸 주춤하게 되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눈치 보며 사는 인생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더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든 바른 삶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남의 인정보다 내 스스로의 만족감입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스트레스 없는 노년의 핵심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문영남님은 올해 73세입니다. 은퇴 후 카페 창업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년배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쉬면서 살지라고 걱정했고 자녀들도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영남님은 늘 꿈이었던 작은 커피 가게를 열었고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나도 흔들렸어요. 다들 말리니까. 근데 가게 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내가 좋으면 된 거잖아요. 지금 문영남님의 카페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명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행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진짜 스트레스 없는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곧 진짜 내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꼭 이런 방법으로 쿠팡 구매하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베르 카뮈는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세상은 더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나폴레옹은 당신이 침묵할수록 세상은 당신을 더 쉽게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말들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행복하지 않나? 가족이,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상처가 쌓이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오히려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이 다치고 더 깊이 외로워진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 6가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 당신과 똑같은 고민으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지금부터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웃으며 참고 있으면 진짜 괜찮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속은 끓고 마음은 무너져도 겉으론 웃으며 버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웃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말하지 않으면 안 아픈 줄 알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면 강한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떠안고 더 깊이 상처받고 결국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갑니다. 노년의 미소는 때론 생존입니다. 괜히 자식 앞에서 티 내기 싫고 친구 앞에선 약해 보이기 싫고 사람들 사이에선 민폐가 되기 싫어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 웃음은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신호를 읽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고 말 안 하는 걸 보니 아직 할만한가 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결국 당신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게 됩니다. 웃는 얼굴로 삼시세끼를 챙기다 탈진해도 정색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다 속이 문드러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는 참지 마십시오.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희생은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당신의 미소는 결국 오해로 남게 됩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75세 김말순 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라 늘 바빴고 김 씨는 집안일과 아이 돌봄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차리고 아이들 등하원도 챙기며 지냈지만 입에서는 늘 나는 괜찮아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허리 통증, 만성피로, 무기력감까지 찾아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부엌에서 허리를 삐끗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선 과도한 무리라는 진단을 내렸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그제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 좀 하시지 왜 참았어요?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 보였어. 나까지 짐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딸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그 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가사노동 분담을 요청했고 손주 돌봄도 주말만 돕기로 했습니다. 치료에 집중하며 자신의 컨디션을 우선하기 시작했고 안 되는 건 안 되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웃으며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나만 망치는 일이더라고요. 노년의 침묵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다 하면 더 기대고 더 요구합니다. 웃는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웃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웃기 전에 먼저 말하세요. 나는 괜찮지 않아. 나도 쉬고 싶어. 나도 돌봄이 필요해. 그게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눈물은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노년엔 웃음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표현할 수 있는 결심, 독하게 마음먹는 단호함.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 번 양보하면 다음은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줘요. 아버지, 일단 저희 앞으로 집 명의만 해놓을게요. 마음은 망설였지만 가족이고 믿는 사이라 생각해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양보는 습관이 되었고 다음부턴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왜 이번엔 안 해줘요? 라는 비난으로 바뀝니다. 그제야 깨닫죠. 처음 한 발 물러섰던 그 순간이 내 권리와 내 위치가 무너진 시작이었다는 걸. 사람은 익숙해지면 기대하고 기대가 반복되면 요구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이 경계는 훨씬 더 빠르게 흐려집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을 양보했는데 정작 상대는 그것을 사랑이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희생은 당연해지고 거절은 싸움이 되고 양보는 침묵 속 복종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특히 이 패턴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라는 반응에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져야 성립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을 세우고 할 수 없는 건 단호하게 거절하며 양보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당신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독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1세 하은자 씨는 큰딸 부부의 전세 자금을 위해 3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한 번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둘째 사위도 장모님도 도와주셨잖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돈을 요청했고 심지어 막내는 결혼식 비용 일부를 부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 더 마지막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하 씨는 정작 자녀들의 방문 한 번 받기 어려웠습니다. 바빠서요. 애 돌봐야 돼서요. 이유는 다양했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퇴원 후 하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 계약을 연장하면서 자녀들 이름으로 묶여있던 등기를 본인 앞으로 다시 돌려놓고 연락이 와도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내 걸 쉽게 주지 않아요. 내가 외롭더라도 다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양보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해주면 그것이 당신의 성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매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선을 세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줄 수 있는 만큼만,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만.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은 남에게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한 번의 양보가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기준을 정하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더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불필요한 침입을 막는 단호함, 그게 바로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정 많은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정이라는 건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누구 아프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힘들다 하면 밥 한 그릇 챙겨주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 많은 사람이 노년이 되면 가장 외롭고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정을 고마움이 아닌 기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주면 다음에도 해줄 거라 여기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결국 당신의 진심은 당연한 의무로 소비됩니다. 살면서 누구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아유, 그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게 당신의 배려와 희생은 박수받지 못한 채 점점 부담과 책임으로만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을 준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안 챙겨줘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생 남을 챙기고 살아온 사람이 외면당할 때 그 고통은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실망감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따뜻한 사람일지라도 그 따뜻함이 당신을 다치게 만든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챙기지 않는 정은 결국 당신의 등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정영자 씨는 평생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도시락을 싸다 나르고 가족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였으며 손주 입학식엔 빠짐없이 축하금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전세 자금 일부를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손주의 생일에 정 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그 이후로 연락은 끊겼고 정 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자괴감에 수개월 동안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정 씨는 마음을 정리하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감정 먼저 챙기겠다. 매달 손주에게 주던 용돈을 끊고 경로당 봉사도 잠시 멈췄습니다. 대신 오래 미뤘던 취미생활을 시작했고 자신을 위해 온열 매트와 고급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니까 이상하게 서운한 일도 덜 생기더라고요. 이젠 외롭지 않아. 정이 많다는 건 좋은 성품이지만 노년에 그 정이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만든다면 이제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내어줄 사람을 가려야 하고 상처받을 관계는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독함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모두에게 따뜻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단단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결정권을 남에게 넘기면 내 삶은 남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나 없이 정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돈인데, 내 건강인데, 내 집인데 정작 내 의사는 없고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 결정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결정권입니다. 작은 일 하나도 애들이 하란 대로 해야지 하며 넘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권한들이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처음엔 통장, 다음은 집 명예, 그리고 결국엔 병원 치료 방향까지. 남이 결정해주는 삶은 편할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한 게 아니라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이 더 잘 알잖아.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해. 그 말 속엔 포기한 자기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되찾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6세 서말분 씨는 남편 사망 후 홀로 살며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돈 관리 잘 못해. 애들이 더 잘하겠지. 그렇게 집 명의도 통장도 아들에게 넘겼고 자신은 매달 용돈을 받는 구조로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고 수술을 고민하던 중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수술은 좀 무리예요. 그냥 참으세요. 서 씨는 황당했습니다. 본인의 몸인데, 본인의 결정인데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서 씨는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상의해 다시 통장 일부를 본인 앞으로 돌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연명치료는 원치 않는다는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 누구 허락 없이 내가 결정하는 삶이 이렇게 후련한지 몰랐어. 누가 봐도 효자 자식이, 누구보다 걱정 많은 가족이 당신의 인생을 100%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당신이 직접 정해야 비로소 내 인생이 됩니다. 노년에는 편한 길보다 내가 선택한 길이 더 소중합니다. 의견을 참고하는 것과 결정을 넘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당히 말하세요. 이건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진짜 당신의 것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마음을 상처내지 않습니다. 진짜 아픈 건 늘 믿었던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자식, 배우자, 형제, 오래된 친구, 내가 마음을 줬고 전부를 내어줬던 관계에서 돌아오는 차가운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가슴을 가장 깊게 찌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까웠기에, 기대가 있었기에 그 배신은 곧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가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실수처럼 시작됩니다. 그 나이에 뭘 바라세요? 이건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선을 슬쩍 넘고 무례가 반복되고 결국에는 권리와 감정까지 침범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인데 내 사람인데라는 이유로 참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는 건 무너진 신뢰와 허탈한 고독뿐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믿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무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주도권을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런 말이 아프다. 이건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당신의 감정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직접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선을 긋는 용기입니다. 경기 안양에 사는 70세 정미순 씨는 3자녀를 홀로 키우며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특히 장남에겐 모든 걸 쏟았고 아들 결혼 후엔 집 한 채를 팔아 혼수에 보탰습니다. 이후 정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생활비도 넉넉지 않은 나날을 보냈지만 아들 부부는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며느리는 지금 애 데리고 바빠요. 내일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다 죽어도 이렇게 되는구나. 퇴원 후 정 씨는 전세 계약을 정리하고 노후 자금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아들과 공유하던 계좌를 끊고 자신을 위해 여행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미뤘던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어서 이제는 나부터 챙기기로 했어요. 이후 정 씨는 말합니다. 멀리 있는 친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더 멀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다치고도 끝내 그들을 변호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긴 하겠지. 하지만 상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아프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든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피가 섞였든 함께 살아왔든 정을 나눴든 간에 당신의 감정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기준을 세우세요. 가깝다고 해서 허용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해서 무시하게 두지 마세요. 그게 바로 노년의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겸손은 미덕이지만 침묵은 미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말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다.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참았습니다. 억울한 말도 넘기고 속상한 일도 웃으며 덮고 내 몫이 줄어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겸손이 나를 존중받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침묵한 만큼 세상은 더 쉽게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말수가 줄어드는 걸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사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결국 중요한 자리에서 의견조차 묻지 않게 됩니다. 병원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당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몫은 사라지고 당신의 존재는 점점 작아집니다. 겸손과 침묵은 전혀 다릅니다. 겸손은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말을 아끼는 것이고 침묵은 말해야 할 때조차 입을 닫는 것입니다. 전자는 품격이지만 후자는 손해입니다. 당신이 억울할 때, 서운할 때, 불편할 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참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손해는 당신이 다 떠안게 됩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3세 이광분 씨는 그런 침묵의 대가를 뼈저리게 겪은 사람입니다. 큰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해서 3년 전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 부부 앞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의심 보일까봐 괜히 말 꺼내면 욕심 많아 보일까봐 겸손하게 넘겼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는 점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주고 간섭이 늘고 급기야 여긴 제 집이에요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선 왜 가만히 있었냐고 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땐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말하면 더 틀어질까봐 그냥 참았던 거죠. 결국 이 씨는 아파트를 나와 월세집을 구해야 했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지금은 생활비를 줄이면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지만 마음속에 남은 후회는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침묵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어요. 노년에 말 없는 사람은 존중받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 기억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불편할 땐 싫다고 말해야 하고 억울할 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야 하며 내 의견이 필요할 땐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말, 그것이 존재감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런 방법으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노년에 가난하다는 건 2번 죽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돈이 없을 때 인간의 자존감은 사라진다고 했고 장 자크 루소는 가난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궁핍한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하나씩 빼앗기는 고통입니다. 병원 앞에서 망설이고 친구 모임은 피하게 되고 자식에게 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며 하루하루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왜 노년에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삶의 숨통이 조여오는지 그 냉정한 6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식당 메뉴판에서 가장 싼 것만 찾게 될 때입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먹고 싶은 건 많지만 눈은 가장 먼저 숫자부터 훑기 시작합니다. 입은 불고기를 당기는데 손은 김치찌개 7,000원에 멈춥니다. 단골 식당인데도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줄이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없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선택권을 잃는 삶입니다. 누구와의 식사에서도 스스로 가장 작아지고 남이 시키는 메뉴 앞에서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나는 이걸로 충분해요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숨기기 위한 자기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돈 없는 삶은 식탁에서부터 당신의 자존심을 하나씩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고 계산이 두려워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장인환 씨는 과거엔 외식하는 걸 즐겼습니다. 자식들과 고깃집도 가고 친구들과 칼국수 한 그릇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 외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이번엔 내가 한번 싸봐라는 말 한마디에 머릿속 계산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사면 이번 주 내내 라면으로 버텨야 하는데. 결국 장 씨는 외식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점점 연락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함께 분식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돈가스가 먹고 싶었지만 3,000원 더 저렴한 떡볶이를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게 더 좋아. 손주는 웃으며 먹었지만 장 씨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내 입맛 하나도 마음대로 못 챙기나. 그날 이후 그는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식비를 아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시작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존엄을 잃는 길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도 자리도 말도 피하게 됩니다. 더 작아지고 더 위축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식탁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결국 인생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누구와 앉든 무엇을 먹든 당당히 고를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단 한 끼의 식사라도 내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노년에 절대 빼앗겨선 안 될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병원비 걱정에 아픈 걸 참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압니다. 뻐근한 어깨, 저릿한 무릎, 쓰린 속과 답답한 가슴.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교통비까지. 단순한 진찰 한 번이 통장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 돈보다 몸을 덜 쓰는 쪽을 택하고 그렇게 병은 깊어지고 고통은 길어집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좀 쉬면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 통증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병은 더 악화되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서야 진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병을 미루는 건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당신의 몸이란 겁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참고 참다가 결국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비용과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76세 한영자 씨는 어느 날부터 오른쪽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찜질로 버텼고 그 다음엔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주변 말에 검사비가 더 아파라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진료받고 MRI라도 찍으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 거기서부터 막막했던 겁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고 결국 한밤중에 통증이 심해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디스크 탈출증. 병원에서는 초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했을 걸, 지금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까워 참았던 통증은 몇백만 원짜리 수술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후 한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내 몸의 경고조차 무시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늙어 병원비가 무서워 참는다는 건 당신의 고통이 사회적 침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고통은 그 누구도 알아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병원도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저 괜찮아 보인다고 여길 뿐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당신의 몸과 감정은 방치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년에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부터 멀어지고 병원 문턱이 멀어지면 내 몸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통증 앞에 무기력해지는 삶, 고통 앞에 침묵하는 삶.
그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은 생명이고 생명은 비용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늙어서 병보다 먼저 나를 조이는 건 통증이 아니라 그 통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누군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입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죄책감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얼굴을 보고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움츠러드는 순간부터 돈 없는 노인의 삶은 가난보다 더한 고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용돈을 부탁하는 대신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속으론 외롭고 서러워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아무 말 못합니다. 내가 줄 건 없고 받을 것만 생겼다는 생각이 괜히 주눅 들게 만듭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나? 이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존엄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책감입니다. 결국 돈이 없는 노인은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5세 김명자 씨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고정연금 40만 원이 전부였고 한 달 병원비만 20만 원이 넘다 보니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심장 두근거림과 현기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자식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그는 차마 전화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쓰러졌고 딸이 병원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김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나 같은 사람한테 돈 쓰는 게 부담될까봐 그 후로 그는 외출도 줄이고 식사도 한 끼로 줄이며 스스로를 자식들에게서 점점 지워가듯 살았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말도 줄고 표정도 굳고 나는 괜찮다는 말이 자식과의 대화의 전부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부모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식은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거리를 둡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마음 둘 곳이 사라지는 현실. 그 숨막힘은 외로움보다 더 깊고 침묵보다 더 아픕니다.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은 돈 없는 노인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마음입니다. 어느 날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점점 당신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당연한 인생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대조차 죄책감이 되는 순간 노인의 삶은 더욱 작아지고 말죠.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조여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부터 말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네 번째는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위축된 자신이 있을 때입니다. 괜찮아요. 전 이 정도면 돼요.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식사 자리에서, 모임에서, 병원 앞에서, 자식들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엔 진짜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눈치 주지 말자, 남에게 폐 끼치지 말자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돈 없는 현실에서 나온 방어막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숨이 길어지고 뒤돌아설 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난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감정은 감춰지고 자존감은 줄어들며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 사람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게 되죠. 결국 스스로 작아진 모습에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최은자 씨는 자식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늘 난 이 반찬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비싼 음식은 부담될까봐 식당 가자 하면 집밥이 좋아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생일에도 선물은커녕 내 생일은 안 챙겨도 되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욕심이 없으시니까 딱히 챙겨드릴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없는 사람처럼 비쳤나? 내가 너무 참았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내가 사실은 가장 많이 위축된 사람이었다는 걸. 그 후 최 씨는 변했습니다. 자식들과 외식할 땐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생일엔 작은 케이크라도 함께 나누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다는 말 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마디씩 꺼내자 자식들의 반응도 달라졌고 가족들 속에 있던 최 씨의 존재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어른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 그 말은 더 자주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뒤에는 말 못할 불편함, 계산을 먼저 따지는 습관,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내 감정의 크기가 숨어 있습니다. 늙어 돈이 없으면 말조차 진심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서글픈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줄이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당당히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괜찮아요라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 조여오는 5번째는 각종 모임에 초대받고도 핑계를 대며 못 갈 때입니다. 예전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점심 모임이든 동창회든 경조사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수중에 현금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이 다가오면 달라집니다. 모임이 생겨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옷 걱정, 교통비, 식사비, 축의금입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이번엔 그냥 빠질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은 말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안 나오는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연락이 줄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한 건데 사람들은 마음이 떠난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발목을 잡고 그 현실이 자꾸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모임 하나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란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돈이 없는 노년의 깊은 고통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6세 김성대 씨는 과거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던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월세 단칸 방에서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로부터 동문 모임 초청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고 나갈 옷이 마땅치 않았고 회비며 식사비, 차비까지 합치면 10만 원은 훌쩍 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날 병원 예약이 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느새 연락 명단에서도 사라졌고 모임 사진 속엔 익숙한 얼굴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모임을 싫어한 게 아니야. 그냥 가진 게 없어서였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움보다 서러운 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내 사정이었어요. 이처럼 늙어서 돈이 없으면 나가는 게 부담이 되고 안 나가는 건 죄책감이 됩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시간이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끊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줄기마저 스스로 끊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안 간다는 말 뒤에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존재는 모임 밖으로 밀려나고 세상과의 끈도 하나씩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당당함을 잃고 그 다음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나를 조여오는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 조여오는 6번째는 아프면 끝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젊었을 땐 병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있었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었고 회복할 체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어 돈이 없는 순간부터
병은 곧 인생의 종지부처럼 느껴집니다. 아프다는 감각이 들자마자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치료보다 비용이고 간병보다 민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잣말처럼 되뇌게 됩니다. 이제 아프면 진짜 끝이다. 단순한 통증도 불안감으로 번지고 검진 결과 기다리는 동안엔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병명보다 무서운 건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입니다. 보험도 다 해지했고 자식에게 손 벌릴 형편도 안 되고 통장 잔고는 몇만 원.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병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처럼 자리 잡습니다. 나를 돌볼 여유가 없으니 그냥 버티다 죽는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그게 돈 없는 노년에게 가장 조용하고 잔인하게 다가오는 숨막힘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병보다 병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7세 임정애 씨는 몇 달 전부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검사비와 약값이 걱정됐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병이 커질까 봐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참다가 한밤중에 쓰러졌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우편 배달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명은 신부전. 조기 진단을 받았더라면 약물로 관리가 가능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원비가 부담돼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임 씨는 스스로 말합니다. 이젠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만 해도 공포예요.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이처럼 돈이 없으면 병을 앓는 게 아니라 병을 두려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은 고통보다 더 깊게 들어와 마음을 누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오늘 밤에도 멀쩡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누가 무심코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속으로 되뇌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라는 외침. 그 모든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공포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매일같이 내 머릿속을 조여오며 단 한 번의 통증에도 이젠 끝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공포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로 돈 없는 노년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조임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가난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통은 고독보다 무력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제야 가슴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 못하고 먹고 싶은 걸 외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고 늙어 돈이 없으면 삶 전체가 점점 조여옵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노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이 막히는 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모두 풍요로운 노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후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의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